지난 편에 우리는 남의 전쟁을 이용해 벼락부자가 된 일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의 서쪽 끝 오스만 제국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에게 1차 대전이 꽃길이었다면 오스만 제국에게 이 전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단두대 매치이자 가진 모든 칩을 쏟아부은 라스트 올인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은 알면서도 이 불리한 도박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멸망이 뻔히 보이는 지옥불로 제발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믿었던 영국은 어떻게 이 늙은 제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을까요? 오늘은 영광스러운 600년 제국의 마지막 숨소리, 오스만 투르크의 처절했던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개전 직전 오스만 제국의 별명은 유럽의 환자였습니다. 단순히 아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내내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에게 발칸 반도를 뜯겼고 북아프리카의 알짜배기 땅인 이집트와 리비아마저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제국은 산소호흡기만 붙어있는 상태였죠. 심지어 서구 열강들은 이 환자가 죽기도 전에 유산상속, 즉 영토분할 지도를 그려놓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청년 티르크당이라 불리는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였던 엔베르 파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뜯어먹힐 바엔 차라리 강대국과 손잡고 한판 붙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 그는 러시아의 뺏긴 땅을 되찾고 중앙아시아의 티르크 민족을 하나로 묶겠다는 범티르크주의라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맹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스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영프는 오스만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오스만이 죽으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다 계획해놨습니다. 게다가 오스만의 주적이었던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스만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후발주자 독일뿐이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에서 출발해 비잔티움을 거쳐 바그다드까지 철도를 놓는 3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중동의 파트너가 절실했고 오스만은 러시아를 막아줄 강력한 형님이 필요했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스만 국민들은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독일 편에 섰다가 영국한테 맞으면 어떡하냐는 공포였죠. 이때 영국 윈스턴 처칠이 오스만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당시 오스만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벌여 영국의 최신형 드레드노트급 전함 2척, 술탄 오스만 1세호와 레샤디에호를 주문해둔 상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아이들은 코 묻은 돈까지 보태고 공무원들은 월급을 떼어가며 만든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영국 해군 장관 처칠이 이 배들을 강제로 압수해버립니다. 오스만 놈들이 이 배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핑계였지만 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배를 뺏고 항의하러 간 오스만 장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독일이 아주 기막힌 밑장 빼기를 시도합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영국 해군에 쫓기던 독일 순양전함 궤벤과 브레슬라우가 있었습니다. 갈 곳 잃은 이 배들이 오스만 항구로 급하게 피신해 들어옵니다. 독일은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놈들이 뺏어간 배 대신 이거 가져. 공짜야. 선물. 오스만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영국은 돈 낸 배도 뺏어갔는데 독일은 쫓기던 배라도 공짜로 주다니 독일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라며 여론이 급반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는 줬는데 당장 이 최신식 전함을 움직일 오스만 해군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아주 황당하고도 교묘한 위장 전술을 씁니다. 독일 수병들에게 오스만 제국 군복을 입히고 머리에는 빨간 전통 모자인 페즈를 씌운 겁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독일인들이 페즈를 쓰고 우리는 이제부터 오스만 해군입니다 라며 어설픈 코스프레를 한 거죠. 배 이름도 티르크식인 야부주와 미딜리로 바꿨습니다. 겉만 오스만 전함이지 속은 독일 제독 빌헬름이 지휘하는 독일 전함 그대로였습니다. 1914년 10월 이 무늬만 오스만인 함대가 흑해로 나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세바스토폴 항구의 대포를 쾅쾅 쏘아버립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오스만 국기를 단 전함이 공격했으니 당연히 오스만이 선전포고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독일이 오스만의 멱살을 잡고 자, 넌 이제 우리 편이야. 알겠지? 하며 전쟁터 한복판으로 강제 소환해버린 겁니다. 오스만으로서는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빼박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 장관 엔베르 파샤는 나폴레옹을 꿈꾸며 거대한 망상에 빠집니다.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를 치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튀르크인을 통합하겠다. 그는 직접 9만 대군을 이끌고 사리카미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자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12월, 해발 2000m의 설산을 넘어야 했지만 보급 실패로 병사들은 여름 군복에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을 만나기도 전에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9만 명 중 무려 6만 명이 동사하거나 전사했습니다. 지도자의 헛된 야망이 제국의 정예군을 눈 속에서 증발시켜버린 역사상 최악의 지위였습니다. 동쪽이 무너지자 이번엔 서쪽 바다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최정예 함대가 몰려왔습니다. 목표는 오스만의 심장 이스탄불, 그 길목인 갈리폴리였습니다. 당시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오스만 따위? 낡은 배 몇 척이면 정리된다. 오늘 저녁은 이스탄불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연합군은 마치 소풍 가듯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소풍 장소가 아니라 지옥의 아가리였습니다. 오스만 해군의 작은 기뢰 부설함 누스레트호가 밤몰래 깔아둔 기뢰에 영국의 최신 전함들이 펑펑하며 줄줄이 용궁으로 가버린 겁니다. 당황한 연합군은 안되겠다, 상륙해서 밀어붙이자 라고 하며 50만 대군을 해변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언덕 위에는 제국의 마지막 수호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튀르키예의 국부가 되는 무스타파 케말. 그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역사에 남을 섬뜩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공격을 명하지 않는다. 제군들에게 죽음을 명한다. 우리가 죽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뒤에 있는 아군이 올 것이다. 이 광기 어린 명령 하나가 전황을 뒤집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총알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돌이 없으면 맨주먹으로 싸우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8개월간의 처절한 혈투 끝에 세계 최강이라던 연합군은 너덜너덜해진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숨통을 끄는 건 전방의 적이 아니라 후방의 배신이었습니다. 영국은 정보장교 로렌스, 즉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내 아랍 부족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오스만을 등지고 우리 편에 서면 너희만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맥마흔 후세인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국은 뒤로는 프랑스와 몰래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면 중동 땅은 우리끼리 반반 나눠 먹자. 그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찍 그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는 내 땅이라며 아랍의 운명을 자기들끼리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랍인들은 영국의 약속만 믿고 오스만의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보급로인 헤자즈 철도를 폭파했습니다. 영국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7년 영국 정부는 유대인 대표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 팔레스타인 내 유대민족의 고향 수립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벨포어 선언으로 훗날 이스라엘 건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랍에겐 독립을, 프랑스에겐 땅을, 유대인에겐 건국을, 하나의 땅을 미끼로 세 곳에 각기 다른 약속을 판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 양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오스만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마스쿠스가 무너지며 600년 제국의 영토는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1918년 결국 오스만 제국은 백기를 듭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승전국들은 세브르 조약을 통해 제국을 케이크 자르듯 난도질했습니다.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졌고 본토인 아나톨리아 반도마저 그리스와 이탈리아, 아르메니아가 찢어 가졌습니다. 제국은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갈리폴리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항복한 술탄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권은 조건 없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외치며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찢어발기려던 그리스와 서구 열강의 군대를 몰아냈고 썩어 빠진 술탄 제도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자리에서 젊고 강력한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기적처럼 탄생한 것입니다. 남의 불행으로 부자가 된 일본과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결국 제국의 이름마저 잃어버린 오스만. 그들의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도박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만 제국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